자, 여러분 잘 쉬고 돌아왔나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실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실험은 첫 번째 실험에 했던 그 장치가 그대로 사실 있긴 해야 돼요. 얼음이 녹을 때의 부피와 무게 변화 관찰하기예요. 우리 첫 번째 실험은 물을 얼려본 거죠. 얼렸던 걸 다시 녹일 때의 부피와 무게 변화입니다. 그럼 필요한 거는 동일해요. 근데 여기 하나가 바뀐 게 뭔가 하면 이제 유성펜은 다른 색깔이에요. 파란색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1번 얼음이 녹아 물이 되면 부피와 무게가 어떻게 될지 예상해 보자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예상해 봐야 되겠죠. 똑같이 실험 관찰 20쪽의 1번 문제예요. 1번의 부피나 무게가 줄어든다, 늘어난다, 변하지 않는다. 세 개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한번 써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 틀려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예상해 본 거기 때문에. 그리고 2번 앞에서 물을 얼린 플라스틱 시험관의 부피와 무게를 확인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조금 전 실험에서 여러분 표시했던 거 있죠. 녹기 전에는 이렇게 녹기 전에 여러분이 부피, 물의 높이 표시한 거 검정색과 빨간색이 지금 있어야 되고요. 자, 무게는 얼마였죠? 13.6이었습니다. 이건 미리 적어놔도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실험해 볼 게 3번입니다. 물이 얼어있는 플라스틱 시험관을 따뜻한 물이 든 비커에 넣습니다. 4번 플라스틱 시험관 안에 얼음이 완전히 녹으면 플라스틱 시험관 안 물의 높이를 파란색 유성펜으로 표시하고 녹기 전과 후에 부피와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건데요. 이때 5번이 나와요. 플라스틱 시험관 표면의 물기를 화장지로 닦은 뒤 무게를 측정하고 녹기 전에 무게와 비교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선생님 아까 첫 번째 했던 실험도 그렇고 이번 실험에도 그렇고 표면의 물기를 왜 화장지로 닦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표면에 물이 얼음으로 녹고 얼음이 녹게 되면 표면에 여러 물방울 생긴 거 기억나나요? 여러분 우리 시원한 물 있죠. 냉장고에 있는 물을 마시려고 꺼내놓고 그냥 깜빡하고 다시 가보면 그쪽 옆에 플라스틱 병 쪽에 물방울 생긴 게 보이죠. 그렇게 물방울 생기게 되면 여러분 무게에서 조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장지로 닦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녹기 전에 무게와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면 되는데 이것도 역시 여러분이 지금 바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집에서 한다면 똑같아요. 나는 그걸 하겠다고 하면 그거를 얼린 다음에 얘를 다시 또 녹여야 되고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이 또 필요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또 여러분에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음이 녹을 때의 부피와 무게 변화를 관찰해 봅시다. 물이 얼어있는 플라스틱 시험관, 전자저울, 따뜻한 물이 든 비커, 화장지, 파란색 유성펜을 준비합니다. 물이 얼어있는 플라스틱 시험관의 부피와 무게를 확인해 봅시다. 물이 얼어있는 플라스틱 시험관을 따뜻한 물이 든 비커에 넣습니다. 얼음이 완전히 녹으면 플라스틱 시험관을 꺼내 물의 높이를 표시하고 녹기 전의 부피와 비교해 봅시다. 다음으로 플라스틱 시험관의 표면을 화장지로 닦아 물기를 없앤 뒤 전자저울로 무게를 측정하고 녹기 전의 무게와 비교해 봅시다. 얼음이 녹을 때 부피와 무게는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얼음이 녹아 물이 되면
부피는 줄어들지만 무게는 변하지 않습니다. 모두 영상을 잘 보았나요? 그럼 여러분 나머지 2번과 3번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멈춰주세요. 모두 다 잘 풀어보았나요? 그럼 선생님이랑 함께 2번과 3번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처음에 녹기 전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올라갔었죠. 물의 높이가 높아졌는데 녹은 후에는 어때요? 다시 아래로 내려왔어요. 조금 더 크게 확대해서 보여주면 이렇게 된 거죠. 검정색이 처음에 물의 높이였는데 얼렸더니 빨간색만큼 올라갔어요. 근데 얼음이 다시 녹았더니 똑같아요. 파란색만큼 똑같이 지금 내려온 거예요. 파란색. 무게는 어땠어요? 녹기 전에도 13.6이었는데 녹은 후에도 그죠? 13.6입니다. 그럼 3번 문제. 얼음이 녹기 전과 녹은 후에 부피와 무게를 비교해 봅시다. 얼음이 녹으면 부피는 어땠어요? 줄어들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무게는 어땠다? 그죠?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교과서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얼음이 녹아 물이 될 때에도 무게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얼음이 녹으면 녹기 전보다 부피는 줄어들어요. 이때 줄어든 부피는 물이 얼 때 늘어난 부피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실험에서 봤을 때 검정색 유성펜으로 표시한 부분과 파란색 유성펜으로 표시한 물의 높이가 같았어요. 기억나죠? 꽁꽁언 튜브형 얼음 과자가 녹으면 튜브 안에 가득 찬 얼음 과자의 부피가 이렇게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도 있고요. 물이 얼어 부푼 페트병을 냉동실에서 꺼내 놓으면 얼음이 녹으면서 부피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이것도 한번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 튜브형 얼음 과자 이제 녹기 시작해요. 그럼 여기 위쪽 부분에 부피가 줄어든 게 여러분 눈에 지금 보이고 있나요? 동일하게 또 얼음이 이제 녹기 시작했어요. 그럼 가득 찼었는데 페트병도 조금 크기가 이제 조금 원래대로 돌아오면서 여기도 공간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제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여기 높이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서 얼음이 녹아 부피가 줄어드는 또 다른 예를 이제 또 찾아봐야 돼요.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여러분 정말 다 한 거예요. 자, 실험 관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조금 전에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조금 전이면 바로 뭐예요? 전차시가 아니에요. 전 실험에서 여러분 물이 얼음이 되는 현상을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자고 했었죠.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냉동실에 넣어둔 요구르트 병이 팽팽해지는 거, 겨울철에 장독에 넣어둔 물이 얼어서 장독이 깨지는 거, 겨울에 바위 틈에 있던 물이 얼면서 바위가 쪼개지는 게 있었어요. 그럼 요거는 뭘까요? 이거의 반대 현상이 되겠죠. 하나만 여러분 적어도 괜찮아요.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잠깐 멈추고 어떤 예가 있을까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해봤나요? 그러면 얘는 말 그대로 예시 답안이에요. 여러분이 쓴 거랑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예를 한번 찾아봤더니 첫 번째, 물이 얼음이 될 때는 냉동실에 넣어둔 요구르트 병이 팽팽해지는 거죠. 그럼 그 반대로 냉동실에서 꺼낸 언 요구르트의 부피가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도 있을 거고요. 얼음틀 위로 튀어나와 있던 얼음이 녹으면 높이가 낮아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여러분이 주변에서 얼음이 녹아서 부피가 줄어든 예를 찾아주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와, 우리 2시간 정말 여러분 열심히 수업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정리입니다. 물이 얼면 부피는 뭐한다? 늘어나지만 무게는 변하지 않아요. 얼음이 녹으면 부피는 줄어들지만 무게는 어떻다?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 물과 얼음의 상태가 변할 때 뭐는 변하지만 부피는 변하지만 무게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너무 내용이 좀 많아서 여러분 잘 즐겁게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모두 즐겁게 공부했나요? 날이 점점 추워지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